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봄날이 오듯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봄바람이 불어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시원하게 44,000달러를 일시 돌파해내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아직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내보였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들 역시 더 우호적이고 전폭적으로 강화되는 모습인데 47,000달러에서 52,000달러 부근까지 상승 가능하다라는 전망들이 제시됐습니다. 나름의 근거들도 그럴싸한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지구상에서 욕이란 욕과 비난이라는 비난은 다 받아먹고 있는 게 전범 국가 러시아인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비트코인에게 상승 모멘텀을 제공해준 주체가 다름 아닌 러시아라는 겁니다. 정확히는 러시아 의회입니다. 러시아 의회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이 천연가스 수출과 관련해서 우호 국가들이 원할 경우에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같은 취지로 발언을 한 게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러시아는 1년에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액이 9조 루블, 우리 돈으로 138조 원 규모의 에너지 수출 강국입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푸틴이 유럽연합을 비롯한 비우호 국가에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받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일단 푸틴의 이 같은 발언 직후에 폭락했던 루블화는 8% 넘게 회복하면서 푸틴의 1차적인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변화를 통해서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자신이 가진 에너지 패권을 수단으로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겁니다. 중국과 힘을 합쳐서 단일 통화까지 만들어낼 계획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뭔가 엄청난 시대적 변화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기존 화폐 시스템에 대한 변화, 다시 말해서 달러 중심의 통화 패권에 대한 변화 가능성, 그 조짐이 포착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CEO가 디지털 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다시금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안도 시그널을 더했습니다. 8조 달러 넘는 돈을 굴리고 있는 이 회사는 이미 지난해 비트코인 투자 사실을 공개했고 자사 고객 대상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곳입니다. 이 같은 거대 기관이 왜 이렇게 강하게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지 참 시사하는 바가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크립토 블라블라 채널 후원자분들을 위한 매거진 블라블라, 이번 주 5회에서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프로젝트와 주요 이슈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매거진이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발행된다라고 할 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주요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압축적으로 프로젝트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호까지는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셔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커뮤니티 게시판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크립토 블라블라 채널 후원 멤버십과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과 매거진 제작에 있어서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흐름이 아주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44,000달러를 모처럼 일시 돌파해내면서 아직 반등 기세가 살아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쭉 45,000달러 위를 향해서 랠리를 벌일 수 있을지, 추가 조정을 겪으면서 다지기를 조금 더 하게 될지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43,000달러 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저항은 46,000달러에서 51,000달러 구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43,500달러에서 저항을 돌파한 뒤에 상승 모멘텀을 계속 축적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전 랠리가 멈췄던 46,700달러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간 차트 RSI는 아직 과매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자는 여전히 활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간 차트 RSI도 중립적이고 일반적으로 3만 달러에서 6만 8천 달러 사이의 1년 거래 범위 안에 있지만 대체로 가격 상승을 지원한다. 특히 모멘텀 신호가 2021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주간 차트에서 플러스로 전환되기까지 며칠 남지가 않았는데 이건 주식시장의 안도 랠리와 일치하는 단기 가격 강세를 촉발할 수 있다.
다만 월간 차트에서 마이너스 모멘텀 신호를 고려하면 상승 여력은 5만 1000달러 저항 주변 수준에서 제한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제발이지 이번에는 5만 달러 돌파 오랜만에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인게이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일간 차트 기준 200일 지수이동 평균인 44,672달러를 돌파 마감하면 52,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최근 3일 연속 양봉을 기록하고 있고 2월 24일 이후에 상승 채널을 따라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 주요 저항선인 43,000달러 선을 유효 돌파한 점이 낙관적인데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45,552달러에서 44,672달러 구간에 존재하는 저항을 뚫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코인게이프는 특히 45,550달러 선을 상향 돌파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1차적으로 48,000달러를 테스트하게 될 것이고 이후에 52,000달러까지 랠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해당 저항 구간에서 저항 맞고 떨어진다라면 1차적으로는 39,000달러를 다시 테스트할 것이고 여기까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기까지 만약 무너질 경우에는 32,933달러까지 밀려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딱 코인게이프가 지목한 저항 구간에 이 저항을 맞은 상태여서 과연 44,000달러 구간 매물 소화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잘 또 얼마나 빨리 이뤄질지 여러모로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44,000달러 사수를 놓고 엄청 힘겹고 또 엄청 예민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현지 시간으로 3월 25일로 예정된 33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옵션 만기일 때문입니다. 이건 앞선 영상에서 자세히 짚어본 부분인데 핵심만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현재 황소 세력의 입장에서는 44,000달러 위로 비트코인을 밀어 올려야 2억 8천만 달러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고 곰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 42,000달러 아래로 끌어내려야 1억 7,500만 달러의 손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같은 전반적인 내부 분위기도 잘 챙기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황소 세력에게 44,000달러 돌파의 힘을 실어준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였습니다. 비트코인 매거진 보도 내용을 보면 파벨 자발리 러시아 의회 에너지위원장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러시아는 천연자원 수출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는데 열려있다. 우호국이 원한다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천연가스 수출 대국 러시아가 달러도 유로화도 아닌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진행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웠다라는 것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그는 그러면서 천연가스를 시작으로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의 구매자가 선호하는 결제 수단을 허용할 것이다. 거래 조건은 수입국과 러시아의 대외 관계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중국, 터키 같은 우호국과의 천연가스 거래에는 루블화, 위안화, 리라화 등이 사용될 수가 있고 그들이 원하면 비트코인으로도 거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트코인 매거진은 러시아는 비트코인을 통한 에너지 무역 결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결국 이해 당사자와 비트코인을 통한 시범 거래를 진행해서 무국적 글로벌 통화 시스템인 비트코인 무역 결제에 대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 내용은 푸틴이 비우호 국가들에게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만 받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맥락적으로 정확히 일치합니다. 1차적으로는 전쟁 리스크로 폭락한 루블화 가치를 끌어올리고 궁극적으로는 탈달러화에 시동을 걸면서 나름의 베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자충수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또 간단치가 않은 게 러시아는 지난해 1년 동안 수출한 원유, 천연가스 규모가 9조 루블, 우리 돈으로 138조 원 규모입니다. 에너지 패권 강국이 이 거대 규모의 결제를 달러가 아닌 다른 화폐로 하겠다라는 것, 여기에 또 비트코인도 포함됐다라는 것,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유럽연합처럼 단일 화폐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전반적인 상황은 달러 통화 패권에 대한 도전이자 어떤 변화의 조짐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다른 건 차치하고 비트코인 시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반가운 부분인데 확실히 지금은 시대적 변혁의 어떤 과도기라는 느낌 상당히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가운데 한 곳인 블랙록의 CEO가 직접 암호화폐 띄우기에 나선 것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했습니다. 레리 핑크 CEO는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을 통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우리가 사는 세계는 친환경 에너지와 디지털 화폐 사용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가속도를 주는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서는 이번 전쟁은 여러 국가들이 전통 화폐와 결제 시스템에 대한 그들의 의존도를 제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그러면서 숙고해서 설계된 글로벌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돈 세탁과 부패 위험을 줄이면서 국제 결제 거래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블랙록이 디지털 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서 고객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랙록은 8조 달러 넘는 돈, 8조 달러에서 10조 달러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돈으로 9,500조 이상의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는 거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이미 지난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호평을 해왔던 그런 곳입니다. 특히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현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지분 16.3%를 가진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이미 자사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자산 담보 차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상태인데, 이 같은 거대 기관이 시간이 갈수록 좀 더 깊이 이 시장에 더 들어와서 판을 짜고 있다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부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골드만삭스가 최근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자사 고객 1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전체 응답자의 60%가 향후 1년에서 2년 동안 암호화폐 보유량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서 전체 응답자의 각각 22%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디파이 토큰이 14%, NFT는 9%의 고객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같은 개미들이 아니라 돈 좀 굴린다라는 사람들, 또 기관들이 이렇게 관심도를 보이고 높여가고 있다는 점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큰 의미부여가 가능한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던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서는 내년 중순쯤 승인이 예상된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인데스크 보도 내용을 보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와 에릭 발추나스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2023년 중순에 일부 승인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고객에게 발송한 레터를 통해서 암호화폐 플랫폼이 미국 SEC의 규제 프레임워크에 포함돼 거래소의 정의가 확대된다라면 SEC는 더 이상 암호화폐 상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없을 것이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을 반려한 이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이러한 변화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승인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강한 설득력이 있는 그런 근거로는 느껴지진 않는데, 역시나 문제는 미국 SEC다,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상황이 있는데 미국과 엘살바도르의 신경전입니다. 사실 이게 비교적 최근까지 미국 입장에서는 상상의 범위에 있지 않았을 그런 상황인데, 가만 바라보고 있으면 상황 자체가 좀 골 때리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일단 먼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건 미국 상원이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에 대응하겠다라면서 이게 미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며 국무부가 관련 조사 보고서 진행하고 그 계획 제출해라, 이런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이 발끈하면서 한마디를 했는데, 그는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을 미국 정부가 두려워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당연히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자유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고 우리는 자유를 옹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국 상원을 향해서 한 방 날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으로부터 속국 대접을 받았던 나라가 비트코인 중심으로 새롭게 국가적 생리를 바꾸는 시도를 하다 보니까 미국 상원까지 예민하게 만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국가 미국이 자유를 못 털어내건 비트코인을 이렇게 억누르는 듯한 이런 현실, 아무튼 비트코인이 가진 세계관, 그 특징,
보면 볼수록 또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모처럼 의미 있는 수준의 반등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전망들 또 낙관적인 관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